지금부터 2026 전문건설 스케일업 비전 포럼의 핵심 순서인 바른미래 비전 온 에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업역 개편, 하도급 불공정, 공사비와 설계 기준, 인력난과 세대 교체까지 우리 업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 4가지 핵심 의제로 정리해서 이 현장과 정책, 법과 제도의 언어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오신 건설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대표 변호사님께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회는 2배로 올리고입니다. 업역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전문건설업체의 이 종합시장 진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럼 법과 제도 시각으로도 좀 궁금한 점을 한번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시장 개방 이후에 나타난 이 업역 잠식과 기울어진 경쟁 구조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실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심각할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가요? 네, 지금 대의원님들 윤학수 회장님께서 지금 상호시장 개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건설 분쟁을 현장에서 다루는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원론이나 거창한 헌법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제가 아주 제도와 법률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있는 상식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품질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한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리고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는 업체가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리고 책임 시공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네, 건설 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에서는 조금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문을 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소규모 공사였어요. 3억짜리 공사였는데 이러한 개방으로 인해서 제도 개방으로 인해서 저희 전문 건설 업체가 아닌 다른 영역에 계신 건설 업체께서 이 공사를 도급 받으셨습니다. 발주처랑 계약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공에서 우리 전문 건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의 기술력과 또 특화된 장비. 우리 전문 건설이 한마디로 그 전문성을 갖춘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장비나 특화된 인력,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현장이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전문 건설사에게.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보면 중간에 불필요한 계약 관계가 하나 늘어나게 됨으로써 송무에서도 늘 일어나는 제가 다루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 계약 관계가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났다. 그리고 전문 건설사가 지급받는 금액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공에 투입되어야 하는 안전관리 비용, 품질에 들어가야 할 비용 이런 것이 줄어들므로써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발주자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억 3천만 원의 이러한 보호 구간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업역이나 우리의 이익만을, 전문 건설사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전문 건설사가 해당 공사를 잘 맡아서 책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안전과 공정 거래를 지키는 일이다. 결국 건설업계의 생태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라는 논리를 장착하셔서 발주처, 정부 그리고 지자체 설득하실 때 그런 논리를 쓰신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맞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겁니다. 네.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요. 들어갈 곳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낭비되거나 구멍이 생길 일은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게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으로까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직결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전문 건설업계의 기회가 2배로 좀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또 핵심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핵심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두서없이 좀 몇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건산법에 보면은 발주할 때 발주자 재량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런데 어제 18일부터 20일까지 발전소 현대화 사업 대비공사라는 게 발주가 85억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 조건이 운영 중인 발전소라는 이유로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이라는 종합건설로 발주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쭉 찾아보면 95%가 철거 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철거라는 단어조차가 없고,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 본 공사는 하도급이 성립되는 공사입니다라고 하단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하도급을 줄 때, 종합건설에서 받아가 하도급을 줄 때 적정 공사비로 지급을 해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명 입찰을 해서 저가로 이 공사를 주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로다 강주 학동 아파트 붕괴 사건은 15%, 17%의 공사를 했고요. 또 동서발전에서 그 발전소 그 발파 사고에서 7명 사망 사고가 난 거기는 울산화력발전소죠. 그 실제 공사비가 6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해체 공사가 받은 공사비는 60억입니다. 10% 안팎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도급이 되는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철거 공정이 95%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얘기가 발주자 재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뭘로다 온갖 엄포를 놓고 그러는데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발주자 재량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건지, 또 무슨 조건을 달았을 때, 그리고 이게 무슨 요즘 뭐 이렇게 어벽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내는 것이 타당한 건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사 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 부분을 발주자가 재량껏 하겠다라는 것은 공사의 내역,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이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서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규정이 안 돼 있다면 발주자가 내 재량이야 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발주자 재량이라는 내용을 들고 나온다면은 이것은 부당한 계약, 부당 특약, 그리고 부당한 행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가장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가지의 법률이 각각 전문 건설사들마다 적용받으실 수 있는 법률이 좀 다른데요. 이 두 가지 법률 모두의 부당행위 금지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으실 것 같다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셨다면은 그냥 법률 전문가인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